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오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첫 강의를 맡게 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권오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 그 국제 단위계라는 강의인데, 이 국제 단위계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영어로 치자면은 A, B, C, D 같은 그런 알파벳, 혹은 인간으로 치자면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교육이죠. 어찌 보면 정말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기본이 되는 교육이므로 프리하게 들으시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단위 이야기에 앞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표준 스탠다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표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사실 이런 표준이 없음에 이렇게 좀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법과 표준 같은 게 필요가 없을 텐데, 저희가 휴먼 에러가 있고 어느 정도 불량품이 있는 그런 세계라 이런 표준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표준이 얼마나 중요를 하느냐, 저희 인간관계에서도 이 표준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만약에 여자친구라든지 뭐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친구,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기본적인 표준이 필요를 하죠. 더 나아가서 사랑, 더 나아가서는 뭐 애증,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표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준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 물리량 측정을 위한 단위를 확립하려고 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적 시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니 좀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3일 동안 하루 종일 법 얘기를 해야 돼요. 법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스트레칭, 운동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 스트레칭 하시라고, 이게 어떻게 표준이 발생됐고, 재미가 없네, 발생됐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이 가장 먼저 이게 대두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문제는 뭐였을까요? 진주만? 비슷했는데, 비슷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전쟁 군수 물자를 뽑아낼 때 사용했던 그 자원들, 그 국가 부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군수 물자들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는 안 되겠다. 물건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일까요? 저도 그 군대 가서 저는 K2 소총을 썼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M16 소총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연배를 보자 하니. M16. KB 소총을 그 M16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쵸, 무거웠죠. 이게 대한민국 그 신체 지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불량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그 갑과 을에서 을에 되는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때 군수 물자들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 뭔가 이 불량품의 비율과 품질을 높이고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표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팔 게 아니라, 결국엔 이게 자신들한테 돌아올 멍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리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MILQ9858이라는 표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개 군수물자, 탱크, 총, 기관총, 고속 유탄기 같은 항공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ISO 9001
여러분들이 교육받으러 오신 이 9천일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그럼 대체 왜 KSQ, ISO, IEC 17025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복잡해요. 네, KSQ, ISO, IEC 17025. 제가 작년 그 4월에 여기 이쪽에 임용이 돼가지고 강의는 제가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네요. 정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대체 왜 KSQ, ISO, IEC 대체 뭘까? 뒤에 있는 숫자 17025는 2017년 5월 뭐야 저거 2월 5일에 왔나? 상당히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풀어 쓰자면은 시험 교정 기간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험 교정 기간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이라고 법명을 풀어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법 얘기만 하면 피곤하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에 대해서 비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치킨집 사장입니다. 치킨집 CEO예요. 제가 물론 그 요리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저 요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보셨군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꿈을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실현 없는 꿈은 그냥 망상가의 꿈에 불과하니까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막 생활의 달인에 나온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이제 전설의 레전드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와 국가를 감동시키고 이 지구를 감동시켜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놈의 양계장이었어요. 양계장. 보시면은 어떤 양계장을 골라야 하는가? 저희 그 대한민국 유명한 양계장 그 하 있죠? 거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막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 다음은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가? 내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치킨집에 노래 트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저작권료도 내야 되고 임대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창업지원법 그 외에도 이제 공과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기타 잡비 와 물론 아직 꿈을 포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제가 마지막 최후의 결단을 내리려 했던 게 프랜차이즈점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프랜차이즈점과 같이 협업을 하면은 좋은 점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죠. 프랜차이즈한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느끼실 텐데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나만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요. 절대 위법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국제 무대에서 이런 거를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스위스에 새로운 표준이 발의가 됐어요. 어떤 표준이냐? 세계급 온실가스 대책 감축에 관한 표준입니다. 근데 그 표준을 어디에 써먹고 있느냐? 다른 국가에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마치 체인점이 그 아래 소상공인들한테 얼마의 그 수익금, 로열티를 받는 것처럼 현재 온실가스 대책을 위한 그 규제에 대한 표준을 그 스위스 것을 채택을 하여서 그 스위스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 미국이 제네바 협약에서 이탈을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로 이건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제가 여기 임명되기 이전에는 외교부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터키 대사관에 있었는데 여러분 대사관에 있다 보면은 이런 무역 관련된 소식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여기 보십시오. 전 세계에는 몇 개국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그때 그 당시 2016년 그 초반 기준인데요. 몇 개국이 있을 것 같아요? 300개국. 아, 비슷했는데 237개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물론 늘어나거나 줄었을 수도 있어요. 이 중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국가는 몇 개국이냐? 이거 정확히 숫자를 맞히시는 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좀 더 쉬운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개국에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얼마가 되느냐? 참고로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이 320조 원, 350조 원, 320조 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저희 수출액은 526조입니다. 수입액은 436조예요. 정말 네, 흥미로운 수치죠. 제가 이 계산을 해봤는데 치킨을 제가 박리담의 전략으로 한 마리당 10,000원씩 팔았을 때 10,000원씩 팔았을 때 제가 계산을 한 게 있는데 네, 정말 부질없지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제 아래에 수치가 없네요. 엄청난 그 자손 대대로 1일 1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무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마진이 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시면은 제가 오늘 점심 한 끼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안 되고 그런데 다 걸리네. 맞히시면 제가 프리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아니고. 네. 그게 뭐죠? 화학약품? 아닙니다. 네. 네, 비슷한데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사람. 네, 인신매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이십시오. 물론 가치가 높다는 게 아닌데 가치가 높아지면은 다른 국가에서 이게 탐내요. 탐내가지고 우리 더 얼마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일해볼래? 우리나라는 IT나 뭐 게임 강국.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게임에서도 이제 타 국가에서 용병으로 뛰는 그런 국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약간 좀 보호를 해줘야 우리나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다른 국가로 지금 많이 세뇌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좀 더 흥미로운 제가 자료를 들고 왔는데 네, 보세요. 세계 무역 현황, 국가별 수출입 실적. 현재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 2위는 미국이고요. 3위는 독일, 4위는 일본, 5위는 네덜란드. 그 다음 6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국가는 어딘가? 1위는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을 앞섰습니다. 2위는 미국이죠. 자, 이제 3위를 맞히신 분께 제가 정말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선에서 3위는 대체 어느 국가일까요? 네, 독일이요. 독일은 순위에 높습니다. 네, 일본 아닙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참 먼 나라죠. 일본 아니고요. 네, 미국 여기 있는데? 네. 자, 어느 국가냐면요. 맞히기 좀 힘듭니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정말 뜬금이 없죠. 갑자기 베트남이 튀어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중국, 미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베트남이라니. 그 이후의 순위도 좀 의아합니다. 홍콩, 인도, 대만. 여기 보시면은 20위 안에 안 드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베트남은 저 아래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 중 탑 3 안에 드는 겁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러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역발상이거든요. 역발상. 다시 역발상 해보면은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우리보다 더 수입이나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정작 수입과 수출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 나라들이 저희 나라를 왕따시키는 걸까요? 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장난감이 들어가 있는 킨더 삐리리라는 과자인데 이게 페레로 로쉐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네, 초콜릿이거든요. 이 초콜릿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과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거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미국에 규제가 있어요. 표준이 있고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초콜릿 안에 장난감이 들어가 있으므로 아이들이 삼킬 수도 있으니까 미국은 특히 그런 안전에 대해서 FDA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FDA?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라는 이 기관이 이러한 특히나 음식품, 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주머니에 킨더 그 초콜릿을 가지고 들어간다, 거의 뭐 마약 사범 정도로 네, 몰려가지고 이제 지금 수색도 당하고 하실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품목입니다. 이거를 국제회의를 제가 작년 그 11월, 12월에 갔다 왔는데 각 국가마다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게 보면은 신호등이죠, 신호등. 우리나라는 참고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제가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는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한국 바로 옆에 항상 북한이 앉는데 북한은 아예 색이 없습니다. 네. 미국도 빨간색이고 왜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주황색이냐 결정지는 그 이 중 하나 근거 중 하나는 보세요. 빨간불이에요. 차가 갈 수 있나요? 신호등을 건널 수 있나요? 못 건너죠. 못 가죠. 초록불이에요. 갈 수 있죠. 주황불이에요. 일단 슬슬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뜻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초콜릿을 이태리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일단 멈춰 이겁니다. 멈춰. 미국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멈춰. 아프리카 어느 국가 초록색 국가는 어서 오세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일단 멈춰가지고 그 국가의 규격과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빨간불이긴 했지만은 통과를 했죠. 규격에 맞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규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해오는 그런 과자들, 빵들이 있어요. 저는 이 빵들 보면은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와, 그 진짜 빨간불을 뚫고 너희가 핏빛 그 규제를 뚫고 이 자리에 왔구나.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카치, 제가 말씀을 했나요? 네, 이 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질소 과자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게 규정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세요, 포장에 35% 포장재가 질소가스를 포함하여 35%만 넘지 않으면은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그 규격을 어떻게 재느냐? 이 부피 계량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비비탄 총알입니다. 비비탄 총알도 각자의 규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어가지고 이 과자도 똑같이 붓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1300 정도 채워졌죠? 이것도 약간 1200 정도 이게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포카치 좀 이런 과자들이 이렇게 과자들 모양 보시면은 대충 얘네들 꼼수 썼구나. 네, 알 수 있으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자나 뭐 킨더 삐리리라는 초콜릿을 수입이나 수출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수출 통관은 우리나라 규격에 의한 수출을 하겠다. 통관이고요. 이 수입 통관부터가 어렵습니다. 수입 통관은 이제 그 국가에 가서 나 이렇게 너희 나라에 수출하고 싶다. 너희 그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을 해야 된다.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가 부여한 라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중에 향수 보시면은 이마크라고 많이 써 있어요. 이게 어떤 마크냐? 우리나라에 K마크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가 있듯이 유럽에는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크냐? 너희는 우리 표준과 규정을 따랐기에 우리가 인증을 해준다. 인정을 해준다. 네, 이 마크가 그런 마크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를 수출을 하고 싶어. 아까 화학 물질을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체 어떤 국가산업법을 따라야 하는가? 이거는 아래 보시면은 이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 표준 심의회를 거쳐서 이런 표준들이 발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총 22개의 산업에 대한 규격과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KSQ, ISO, IC는 Q 품질 경영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킨집을 차리고 싶다. 근데 그 중에 식품에 관한 법률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KSH에 들어가셔서 법령을 보시면 되겠고요. ISO, IC는 어떤 것이냐? 저희가 표준을 만들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그 국제표준화기구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ISO는 전기, 전자, 통신 외의 모든 분야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고 IEC는 전기, 전자 분야입니다. 당연히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17025라는 그런 규정은요, ISO와 IEC가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관과 B라는 기관이 같은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규격인데 각자 A1705, B1705 해버리면은 상당히 좀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SO와 IEC 1705로 합체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그 IT로서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국권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전기전자 분야 표준화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대개 유럽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칸델라, 이 표준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프랑스의 BIP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도량형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준이 진행이 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하나, 둘, 셋, 넷, 미국 표준협회, 미국 전자공업협회, 미국 통신산업협회, 미국 전기전자학회, 미국이 빅보스예요. 거의 대다수의 표준을 지금 먹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 중에 피트, 파운드, 야드 등을 사용하는 국가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라트비아, 미얀마, 미국 세 군데입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이렇게 미터로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미얀마는 얼마 전에 아웅산 수지가 그 민주화를 이룩했죠. 그래서 거기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미국은 바꾸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랬고 저번 직장인 외교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상당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대체
199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나사, 러시아는 미터를 씁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 작품으로서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렸어요. 근데 1인치와 1미터 간의 단위는 차원이 다른 단위입니다. 길이를 잰다는 단위의 근본은 맞지만은 그 소수점 몇치짜리까지 오차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선은요 1나노미터, 1마이크로미터 균열이 있어도 터져버리는 게 우주선입니다. 절대 오차가 있어서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우주선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야드 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파해버렸죠. 거기 안에 타고 있던 모두 사망을 했죠. 이런 비극이 있음에도 미국은 현재 야드와 파운드를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대체 왜 얘네들 고집을 피우지?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예요.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피트와 야드, 미터와 야드, 미터와 인치 사이에서 상당한 그 칼큘레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오차에 대한 손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손해까지 감수를 해가며 왜 야드와 피트를 고수를 하고 있느냐? 근데 직접 미국에 가보니까 이게 의구심이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미국 49개 주에 한 개 주를 방문을 했는데 맞습니다. 갔었는데 도로 표지판 바꾸는 데는 얼마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공정 시스템, 매뉴얼, 그리고 이미 미국이 한 500년, 600년 동안 쌓아온 그 미드와 야운드에 대한 규격, 사람들의 인식, 이걸 바꾸는데 한 주를 바꾸는데 1조 달러가 든다는 사실입니다. 1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그 3년치 예산입니다. 한 주를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이 예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미국 표준협회라든지 표준을 만드는 기관은 미국에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KSQ, ISO, IEC 17025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KS는 코리아 스탠다드의 약자고요. 홍콩에 가시면은 HS로 시작을 합니다. 홍콩 스탠다드. 각 국가마다 그 이런 스탠다드가 있고, Q는 아까 말씀드린 A부터 Z까지 중 22개의 알파벳. 그 애매한 O라든지 O가 Q랑 비슷하게 보이죠. Y라든지 이런 알파벳을 제외한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규격이 되고요. ISO와 IEC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럼 1705는 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 너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떡닭이냐?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의장님께 여쭤봤어요. 때는 바야흐로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뭔가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얀색 머리에 KFC 그 치킨집 아저씨처럼 생긴 그분께서 이제 의장이셨는데 1705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혀 이게 대화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국제 무대 가면은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은 3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죠.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죠.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10년, 20년 같이 전문성을 쌓아온 그런 사람들과 이제 좀 더 심층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가서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17025가 왜 1706입니까? 또 어디서 물어봤냐면은 그 호텔 헬스장에서 물어봤어요. 호텔 헬스장에서 대체 왜 무슨 근거로 1705라는 숫자가 정해졌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 의장님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던데 1705는 여러분 혹시 QR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그 여자친구랑 그 블로그 마켓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QR코드라는 걸 만들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QR코드 만드는 법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1705 QR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흑과 백이 이진법 같은 조화로서 한 평면에 찍히죠, 점이. 1705는 앞에
이 025는 아마 25번째로 지어진 변수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ISO IC 17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중 이제 한 가닥 나온 게 1705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정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ISO 9001이라든지 14001, 1705, 12012 여기 보시면은 벌써부터 지루하죠. 저도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대체 이 법 이게 사례를 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기술법은 사례를 들 그런 마땅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참아 주셔서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IS1705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법정 교육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교육입니다. 이해를 지금도 할 수가 없긴 한데 이게 케바케예요.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그 대만 동향 조사를 갔었는데 대만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평가사들이 가서 어떤 걸 평가를 하느냐. 너 여기서 이 장비 다룰 수 있어 없어? 너 그것에 대한 자격이 있어 없어? 그 자리에서 직접 살펴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류를 먼저 보죠. 서류. 너 이 교육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부적합. 받았네요. 적합.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은 좀 비법정화 시켜서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태껏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표준화에 대한 가장 큰 효과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 제품과 업무가 단순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자재를 절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능률이 향상이 됩니다. 또 하나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저는 중국어를 조금밖에 못해요. 중국어를. 근데 작년 홍콩 갔을 때 홍콩 그 동향 조사를 하러 갔었는데 말은 통하지 않을지언정 기술은 통합니다. 네, 기술은 통해요, 여러분들. 현직에 있을 때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이 잠깐 하고 한 10분 쉴 텐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왼팔과 오른팔이 필요한데 이 왼팔은 인정기구, 오른팔은 NMI입니다. NMI. 인정기구라면은 그 어크레디테이션 바디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어디가 있죠? 국가기술표준원사나 코라스라는 그 정부기관이 있고요. 캡이라는 민간 인정기구가 있습니다. NMI는 어디가 있죠? 저희 모두 아는 크리스,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금요일날 이 표관을 방문을 하는데 네, 발전을 하려면은 최소한 같은 부처 산하에 있는 같은 기관이어야 돼요. 근데 현재 AB 코라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죠. 크리스는 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입니다. 소통이 정말 안 돼요. 소통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국제회의에 나가서 말하기가 좀 수치스럽습니다. 좀 부끄러워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입니다. 하지만 말은 해야죠. 잘못된 건 바르게 고쳐야죠. 홍콩 같은 경우는 같은 층에 이 AB와 NMI가 존재를 합니다. 평가사 구성 같은 경우도 같은 부처에서 NMI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인정기구 행정력을 가지고 있죠. 같이 협업을 하니까 전문성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국가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